18명이 참여를 했으니까 11명에서 7명만 더 참여를 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워크숍 참여율이 상당히 이제 저조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워크숍이 뭐가 조금 어려웠을까요? 우리 반장이 생각할 때에 다른 워크숍보다 뭐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좀, 스텔라리움이 워낙에 큰 프로그램이고 또 이렇게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이 스텔라리움을 활용하고 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됐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관장은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우리 그 관장은 그냥 이렇게 수정을 하지 않고 추가로 더 하나 더 자료 조사를 한 거네요. 네. 아, 네. 좀 이렇게 수정을 해도 이렇게 더 첨가를 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워크숍에 대한 좀 힘듦이 있었는지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과제를 수행했던 우리 오승하 학생, 혹시 마이크 열 수 있으면 우리 오승하 학생 마이크 좀 열어줄래요? 네. 들리시나요? 네, 오승하 학생. 네. 네, 오승하 학생은 자신의 전공하고 우리 세부 전공하고 이름 좀 우리 학우들한테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조금 목소리 조금 크게 하고. 안녕하세요. 아동복지학부 오승하입니다. 네, 우리 오승하 학생도 반장하고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학부를 전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오승하 학생은 세부 전공이 뭘까요? 노인복지인가요? 아동복지학과입니다. 아, 네. 우리 반장하고 달리 또 우리 오승하 학생이 다른 여러 세부 전공 중에서 아동복지를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원래는 사회복지학과를 전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회복지학과 특성상 다른 학과를 전공하고 부전공으로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한 게 좋다고 들어가지고 부차적으로 고른 것 같아요. 아, 네. 뭐 어차피 사회복지학부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또 하기 때문에 일단 아동복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물론 이제 다른 복지 분야에 대한 실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또 배우고 또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긴 한 거죠. 네네. 네, 우리 오승 학생도 우리 수업을 통해서 또 우리 전공 과목을 통하여서 좋은 사회복지사로 또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승 학생은 오늘 과제를 다른 학우들 8명밖에 성공하지 못한 과제를 가장 먼저 성공을 했습니다. 혹시 오승 학생은 평소에 천체를 관측하거나 또 별에 대한 관심이 있는 편이었는지요? 저는 크게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네. 별로 이제 하늘에 대한 이제 관심도 별로 없고, 별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주위에서 볼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하늘도 생각해보고 또 관측을 하거나 또 하늘의 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네요. 그죠? 네. 네, 오늘 오승 학생이 선택한 별은 어떤 별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선택한 별은 베가라는 별인데 직녀 성형이 이미 일단 따로 붙어 있고요. 네. 검은고 자리의 알파성으로 지름이 태양의 3배 정도 돼요. 오, 네. 태양보다도
3배 정도 되면 엄청 큰 굉장히 항성이 되는 거네요. 네. 굉장히 커다랗고 심지어 아주 빠르게 자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거리가 상당히 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기가 2.3으로 밤하늘에서 5번째 정도로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네, 지구로부터 상당히 멀리 있는 별이긴 하지만 워낙에 큰 항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별 중에서 5번째로 이렇게 환한 그런 별로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승하 학생은 4월 7일이면 오늘이네요. 네, 오늘 새벽 1시 45분에 동북동 방향에서 이 배가 별을 관측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관측한 건 아니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내일 새벽 오늘 이제 바로 넘어가는 이제 새벽 1시 45분에 이 별을 관측해야 되는데 1시 45분에 일어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혹시 지금 지역이 인천이라고 했는데, 인천도 천체를 관측하기에는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혹시 승하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빈 공터라든지 또 아니면 작은 야산이라든지 이런 별을 관측하기 좋은 장소가 혹시 이렇게 좀 생각나는 곳이 있는지요? 근처에 산이 하나가 있긴 한데 거기도 굉장히 밝은 편이어가지고 별이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좀 승하 학생은 오늘 별 관측하기에는 좀 애먹을 것 같고 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일기예보는 확인해 봤나요? 어제부터 오늘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관측하기에는 괜찮은 날씨인 것 같아요. 굉장히 날씨가 맑아가지고 날씨로 애먹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다고 하면 꼭 백아성을 목표로는 하지만 혹시 이 백아성이 아니더라도 이 시간대에 떠 있는 별과 또 항성, 행성, 또 달의 모습이라도 관측을 하고 또 우리 승학생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종류가 갤럭시인가요? 아니면 아이폰인가요? 갤럭시입니다. 아, 갤럭시에 대해서는 좀 더, 천체 관측을 하기 위한 여러 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검색창에 천체 관측을 위한, 스마트폰 설정이라는 그런, 검색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을 설정하면 보다, 좀 천체를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이런 스킬들이 있습니다. 해서 한번, 어, 뭐 선명하게 뭐 천체 망원경도 아니고 뭐 뚜렷하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또 한번 이 별의 사진들을 또 행성의 사진들을 아니면 달의 모습이라도 한번 촬영을 직접 해보는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승아 학생 천체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많이 평소에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워크숍을 잘 수행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오승아 학생이 별 관측하는데 안전하게 그렇게 관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승아 학생이 워크숍을 가장 먼저 수행하고 발표도 잘 맞춰주었습니다. 네, 우리 반장하고 제가 기대했던 것에는 미치지 못할 만큼 오늘 워크숍에 성공하는 학생들의 수가 좀 적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현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네, 오승 학생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백화점에 대한 이제 추가조를 더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명 정도가 더 어, 그
워크샵에 이제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수업 시간 내에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관측하게 되어질 별들에 대한 사전 조사와 또 광해에 대한 조사, 날씨에 대한 조사, 또 여러분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또 별을 관측하고 촬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장. 이승민 학생. 네, 이승민 학생 오늘 보니까 별 관측 이 워크샵에 좀 성공하는 학생의 숫자가 적어서 마지막으로 이 별을 관측을 하고 또 촬영까지 마칠 학생은 제가 볼 때 10명이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중에 우리 이승민 학생은 좀 포함돼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좀 잘 준비를 해서 이 과제를 잘 마칠 그런 준비가 또 각오가 되어 있나요? 네. 네, 우리 이승민 학생이 꼭 별 촬영까지 마쳐서 성공적으로 이 워크샵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계획했던 별이 아니더라도 달도 괜찮고 다른 행성도 괜찮으니까 꼭 성공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 이승민 학생이 촬영한 그 천체의 모습을 함께 학우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머지 학생들도 또 이 천체의 모습들을 관측을 하고 또 촬영을 해서 또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7일)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제6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109페이지 6챕터 이유의 신뢰성을 포함해 이유가 토머스 쿤은 우리에게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로 익숙한 학자입니다. 그는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되어 널리 쓰이게 된 개념으로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나의 패러다임이 나타나면 이에 따른 갖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 탐구, 활동을 하여 일정한 성과가 누적되다 보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차츰 부정하게 되어지고 경쟁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 비논리적이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버리고 논리적 사고를 통해 합리적 비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교양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방식과 방식보다 더 좋은 논리와 이론적 근거로 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스 쿤은 그에 있어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인류의 사고와 논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하고 성장하였는지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 과학의 시기로 학문 공동체가 일반적으로 합의하는 패러다임이 출현하지 않는 시기, 즉 아직 미성숙한 시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상 과학의 시기로 패러다임이 확립됨에 따라 공통된 이론적인 기반과 방법론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위기의 시기로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이상현상이 점점 많이 보고됨에 따라 정상 과학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는 단계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혁명의 시기에는 위기 끝에 기존 패러다임을 대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 모델은 다음과 같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은 단지 지식을 계속 쌓아가는 것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장과 혁신은 기존의 정상 과학의 성과를 무너뜨리는 때가 와야 비로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그 다음 패러다임에서 모두 쉽게 설명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쿠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과거의 패러다임보다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으며 성장과 진보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6장 이유의 신뢰성을 포함해 이유가 받아들일 만한지를 평가하기입니다. 6.1 받아들일 만한지의 물음과 맥락. 교재 109페이지 네 번째 줄을 보면 어떤 관심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이유를 제시할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자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즉 그것이 좋은 논증인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여부를 정하려면 논증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올바른 질문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물음은 4장에서 이미 살펴본 질문들이며 논증을 철저하게 평가하고자 한다면 이런 물음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재 110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에 있는 예제를 살펴보면서 함께 이러한 접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부모가 될 사람은 대부분 아들을 선호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식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여자보다 남자 인구가 결국에는 훨씬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식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을 때에 이 주장을 평가해보고 결론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왜 그렇게 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논증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질문을 스스로 답을 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유는 받아들일 만한가? 그 명제가 참인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유가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또는 다른 관련 고려사항은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평가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장래 부모가 될 사람들은 대부분 아들을 선호한다라는 이 말이 참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참일 것입니다. 또 세계 모든 나라에서 참이라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성의 비율이 높은 나라들인데 세계의 나라마다 또 민족마다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려고 하면 우리는 세계 나라의 통계 자료나 관련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식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쉽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많다고 해서 꼭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자가 훨씬 많게 되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회는 이런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오랜 시간을 두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따라서 이러한 자식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은 타당한 주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2) 주장들의 여러가지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13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논증을 할 때에 여러가지 종류의 주장을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주장의 종류가 다르면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야 하고 또 어떤 주장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해야 합니다. 주장의 종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사실이나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 판단을 표현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의나 기준, 원리를 서술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네 번째, 인과적 설명을 제시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할 것을 권고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주장들을 살펴보면 교과서 113페이지 7번째 줄 통계에 의하면 영국 인구 13%는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어떤 사실이나 자료를 제시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통계는 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영국과 같은 부유한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할 때에 이러한 주장은 가치 판단을 표현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 113페이지 9번째 줄 개인이나 가정, 집단이 먹을 것이 없거나 그 사회에 최소한의 삶의 여건이나 시설도 누리지 못할 경우 그들은 가난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이러한 주장은 정의나 기준, 원리를 서술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국에서 가난은 실업이나 저임금, 저학력, 장기간의 질병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인과적 설명을 제시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재 113페이지 12번째 줄에 있는 정부는 앞으로 20년 동안
아동 빈곤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행동할 것을 권고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재 113페이지 밑에서 10줄을 보면 주장의 종류가 다르면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라고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문제 6.3 많은 사람들은 TV에서 폭력 장면을 보여준다고 해도 이는 사람들의 행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것이 틀렸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TV에 나오는 것이 행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면 TV 광고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할 텐데 우리는 TV 광고가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볼 자유가 있다 라고 하였을 때에 이 안에서 사실적인 주장이 어떤 것이고 가치 판단이 어떤 것이고 정의는 어떤 것인지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V 폭력 장면이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적 주장이 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볼 자유가 있다는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또 자유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은 자유에 대한 정의적 주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